엔진 오일은 만 킬로마다 저는 하고 있는데 적당합니다. 저 생각엔 적당한데 네. 어떤 분들은 5,000km, 7,000km, 뭐 8,000km 가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엔진도 좋고 그래서 저도 만 킬로에 갈고 그렇죠, 있습니다. 만 킬로. 저도 7,000킬로마다 하시는 분도 봤는데 만 킬로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차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연식이 오래되는데 오래되면은 오일이 조금 감소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유튜브 채널 대표 이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방송 어떠셨나요? 우리 개인 택시 40년 하시는 몸짱, 자,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시는 박정우 선배님 출연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댓글 보니까 우리 사위님께서 박정우 선배님 이제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사위분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오늘도 이제 박정우 선배님 출연하셔서 이런 차량 관련된 거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오늘 개인 택시 생애 주기표라고 해서 이거 제가 직접 만든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선배님께서 실제 제가 공부한 이론과 선배님께서 40년 동안 경험해본 실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배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방송 출연하셔서 개인 택시와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는 조금 우리 시청자들한테 나누고 싶다라는 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 하단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제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로운 형태로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단은 요 생애 주기표를 만든 거를 여러분과 잠깐 얘기하고 박정우 선배님 만나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간추리고 요약한 다음에 요 내용을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방송 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차량을 관리를 하면서 박정호 선배님께서 자기 차를 조금 사랑해야 된다라고 1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만 킬로를 타면서 이렇게 표들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몇 만에 내가 어디가 나갈 건지를 미리미리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하나씩 이렇게 뭐 살펴드리자면 엔진 오일은 만 킬로마다, 에어컨 공기 필터는 상시, 그다음에 보통 안에 이제 엔진룸에 있는 공기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오일 가면서 보통 갈아주고요. 미션 오일은 보통 7만 킬로 정도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만, 14만 이렇게 두 번 갈았고, 부동액은 이제 계속 채워주면서 우리가 하다가 이제 20만 킬로마다 부동액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정도도 괜찮고요. 브레이크 오일은 저는 17만 킬로에 갈았고, 브레이크 패드는 이제 육안으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앞하고 뒤. 그래서 저는 첫 브레이크 패드를 굉장히 빨리 갈았는데 이거는 정말 바보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처음에 나오는 브레이크 패드는 굉장히 좀 오래 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연료 필터는 여러분 가스차는 하부하고 본배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본배가 뒤에 실린더 뒤에 트렁크에 있는 거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뭐 8만, 14만 저는 이렇게 갈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충전이 느려지면 안에 충진구 필터라고 정전 필터가 조금 이렇게 요걸 또 교체해 줘야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배터리는 여러분 보통 10만을 주기로 갈게 되는데, 저는 10만도 좀 빠른 느낌이다. 그래서 보통 15만에서 20만 사이에 갈게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배터리가 조금 나가거나 이러면 점프선을 부르거나 긴급 출동을 불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5만 킬로가 적정해 보이고요. 매 15만. 그다음 냉각수 호스도 이제 낡거나 경화되면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특히 겨울에 우리가 지금 얼었다가 이게 녹으면서 이거 굉장히 조금 이렇게 헐렁헐렁해질 수 있다. 자, 그럼 전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은 박정호 선배님께서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건지 주기를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이게 귀찮아서 플러그하고 코일을 같이 해버렸는데, 사실은 코일은 너무너무 쌩쌩하더라. 그래서 코일 주기가 좀 더 늦어요. 자, 그 다음에 스로틀 바디 청소 필요한지, 인젝터 클리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와이퍼는 뭐 통상 날만 가는데 타이어 위치 교환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제 의견하고 선배님 의견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휠 얼라이먼트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펜벨트, 베어링, 발전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 조금 전문 분야예요. 아마 차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뭐 서머스탯이라든지 뭐 타이밍 벨트, 라디에이터, 뭐 워터 펌프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등화와 관련된 것들, 전조등과 안개등, 뭐 전조등도 직접 가는 방법이 있는데 뉴라이즈나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갈 때마다 돈을 주게 돼서 저는 그래서 이제 LED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5,000원에서 이걸 전격 교체했는데 현재 206,000인데도 멀쩡하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략 1년 반에서 2년 주까지는 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뭐 불법 아닙니다, 여러분. 차량 검사도 저는 통과했고요. 그다음 차량 부조화나 찐빠라고 하는데 떨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차가 20만, 30만 킬로가 넘어가면서 하체가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이어 위치 교환이나 뭐 등속 조인트, 산소 센서, 제네레다, 겉벨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선배님에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자고요. 자, 하나씩 제가 이거 예, 선배님하고 보면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엔진 오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엔진 오일은 10,000km마다 저는 하고 있는데 네, 적당합니다. 저 생각엔 적당한데 네. 어떤 분들은 5,000km, 7,000km, 뭐 8,000km 가는 분도 있는데 요즘은 엔진도 좋고 그래서 저도 10,000km에 갈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0km. 예. 저도 7,000km마다 하시는 분도 봤는데 10,000km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차가 조금 연식이 오래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예. 이제 연식이 오래되는데 오래되면은 오일이 조금 감소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좀 조금씩 오일을 채워주기도 하시나요? 예, 그렇죠. 채워줘야죠. 정상은 돼야 됩니다. 채워줘야 정상. 됩니다. 항상 예. 그러면은 예. 게이지를 뽑아서 눈금을 확인을 좀 하셔라. 보통 거기 이제 처음에는 안 주는데 조금 이제 10,000km 타면 한 7,000km 되면 좀 줄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한 번 정도 보충해주면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10,000km마다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우리 박정호 선배님도 하고 계시는데 아예 그냥 원래 뭐 딱 날을 정해서 25일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니죠. 영업용은 키로에 비례하니까 네. 키로에 갈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그냥 예. 날을 정하는 예, 것보다는 예. 그렇죠. 중간에 또 오래 예. 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엔진 오일은 10,000km마다 가는 거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컨하고 공기 필터가 있는데 이게 차에 사실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엔진 오일 갈 때는 앞에 공기 필터를 갈아 주시잖아요. 예, 예. 갈아 주시는데 요거 다시방 요 글로브 박스라고 하는데 글로브 박스 안에 있는 것도 예. 직접 우리가 교환하기도 해요. 보통 그렇죠? 직접 하죠. 예, 자가 정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부품만 따로 사가지고 요거 네. 인터 쿠팡에서 한 5,000원, 뭐 7,000원 할 거예요. 5,000원. 네, 조합에서도 5,000원 합니다. 조합에서도 예, 예. 5,000원 하시고 예. 엔진 오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갈고 있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복지에 갈고 있습니다. 복지에서 갈고 예. 있고 셀프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셀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차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위험성도 있고 그 불법입니다. 원래가 정비소에 자격증이 있고 정비소에 가야 될 건 가고 이제 손수 자가 정비할 거는 해야 네. 되고 아무거나 다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게 그렇죠. 크게 걸립니다. 예.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진 오일을 셀프로 하실 수 있을 정도다, 여러분. 참 대단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션 오일, 그 차에는 오일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선배님들한테 듣기로는 오일류하고 이제 뭐 바퀴 이런 제동만 관리 잘해도 50만, 60만 킬로는 탄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 앞에 택시 쓰던 게 저 딸이 쓰고 있는데 지금 50만 원 넘었는데 차가 엄청 좋아요. 아, 그 전 예. 차량을 따님께서 이제 예. 자가용으로 쓰고 계시는데 예. 아직도 멀쩡하죠. 예, 미션도 한 번도 안 내리고 엔진도 뭐 고장 난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션을 안 내렸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미션 오일은 조금 뭐 저기는 보면 10만이라서 나는데 저는 미션 오일은 조금 빨리 갈아줍니다. 네. 7만 정도에 갈아줍니다. 7만. 예, 저도 사실 여기는 10만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도 7만마다 지금 갈았거든요. 예, 사실 뭐 조합에서 가면 비싸진 않죠. 네, 한 7만 원 정도 하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7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예. 공임나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직접 오일을 사들고 가면 이제 공임비만 주면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크게 요즘은 정비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서 어렵지 않게 그다음에 택시 복지들도 서울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를 이용하셔도 집 근처에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 미션 오일 아까 미션을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면은 어떤 미션을 어떻게 갈고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보통 미션이 이제 어떤 분들은 고장 났다고 보통 가거든요. 이게 미션 전문집에 가면 센서가 고장 나는 수도 있어요. 센서가 몇 개 있는데 네. 센서가 고장 나는 수 있는데 그
기계로 대봐야 아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 물려본다고 하죠. 물려보고 이게 어떤 경우는 미션을 전체를 갈기도 하고 부분만 갈기도 하고 이런 거죠. 센스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요. 저거 갈 적에는 한 70만 원 했는데 그랜저 값은 한 100만 원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전 그랜저가 이래서 뭐든지 부품값이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랜저를 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랜저를 타고 계시는데 조금 돈은 더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랜저니까 유지비가 더 들어갈 거고. 자, 그다음 부동액은 뭐 이제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요 주기는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 근데 너무 빨라요. 사실은 뭐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갈아줘도 관계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거 그냥 이렇게 키로수를 해놓긴 했지만 저도 사실 지금 3년 됐는데 한 번도 안 갈아줬거든요. 그냥 채워주기만 했거든요. 저는 4년 차에 제가 한번 갈았습니다. 아, 이게 직접 갈 수도 있고, 네. 뭐 정비소에 가도 괜찮고,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밑에 뭐 밭이 났고, 그 물이 그 부동액이 이제 오염되니까 밭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화 문제가 문제죠.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버리는 것도 문제고 하니까 뭐 웬만하면 정비소 가는 것도 좋고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네, 일단 할 수는 있는데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시는 게 좋고 부동액 요즘은 분홍색이더라고요. 분홍색으로 나와 있고 부동액은 이제 채워주다가 한 2년이나 3년 정도 되면은 전체를 갈아준다. 그리고 호스도 이따 얘기 나올 건데 호스도 조금 노화돼서 새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좀 갈아줘야 되고. 자, 그다음 그런 이제 나방 호수다 하는데 어느 정도 고무 호수가 어느 정도 하면 딱딱해져 가지고 터지는 수가 있으면 터지면 이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니까 갱인해야 되니까 미리 예방 정부에 하는 게 좋죠. 나방 호수라고 하는군요.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오일 제가 14만 정도에 갈았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뭐 빠르면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브레이크 오일은 어떻게 가는 게 좋죠? 브레이크 오일은 저는 잘 안 갈아줍니다. 혹시 뭐 보통 이게는 뭐 5만 뭐 10만 이렇게 써져가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좀 딱딱한 수가 있어요. 바닥이. 저 발바닥이.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점도가 이거 브레이크 오일에 점도 재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한번 재 보시든지 너무 좀 딱딱하다 싶으면 한번 교환하는 게 좋죠. 이 뭐 이게서는 자가용 위주로 해놨는지 5만, 10만, 15만 이렇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정비소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정비소 죄송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자가용 기준이고 그냥 제가 그냥 표준 매뉴얼대로 써놓은 건데 사실은 그쵸 브레이크 오일은 잘 안 가셨다라는 말씀이고 점도 말씀을 해주셨고 뭔가 이렇게 딱딱하다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딱한 느낌인가요? 평소하고 다르게 약간 돌덩이 같은 느낌인가요? 발바닥이 아플 정도로 좀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 가르셔야 되고. 자, 측정기가 있어요. 브레이크 그 피마차라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액 재는 것도 있습니다. 재는 게 있고 정비소에 가면 있을 겁니다. 네, 정비소에서 이거 해달라고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는 제가 처음에 굉장히 빨리 하다가 신차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15만 뭐 이상까지도 갈 것 같은 굉장히 오래 가서 처음에는 막 6만 뭐 4만 이렇게 갈다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뒷바퀴는 거의 뭐 15만 18만 그 정도에 갈았던 것 같고 보통 앞에 두 번 교환하면 뒤에 한 번 교환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쵸, 맞아요. 앞에 두 번 뒤에 한 번. 요건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잘 보면 보입니다. 네, 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소나타는 더 보이는데 그랜저는 잘 안 보여요. 그랜저는 또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엔진오일 갈 때 차 저 같은 경우 띄울 때 이렇게 보거든요. 차 올라가면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랜저는 이게 또 좀 안 보이시는구나. 몰랐네요. 자, 그다음에 연료 필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연료 필터도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두 개가 있잖아요. 중간에 있고 뒤에 있고 아마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두 번 한 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연료 필터는 어떻게 연료 필터는 사실 뭐 좀 자주 갈아주면 좋죠. 아무래도 가스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 뭐 찌꺼기가 걸리지는 거니까 보통 뭐 저는 사실 5만에 안 갈아주고 한 6만 7만에 갈아줍니다. 6만 7만 정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이제 뭐 충진구 필터는 뭐 이렇게 14만 정도. 그건 자주 안 갈아주죠. 자주 안 갈아도 되고 배터리 제가 배터리를 이제 10만에 갈고 사실은 봤더니 20만에는 안 갈았어요 아직. 근데 생각보다 한 15만까지는 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제 생각에 계속 배터리는 써줘. 쓰는 거 이제 점프선은 집에 하나 있으면 좋고 배터리는 보통 한 영업용은 2년 이상 되면 좀
좀 여유 있으면 갈아주는 게 좋죠. 뭐 10만 에 갈아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만 원 많이 뛰는 사람 영업용도 8만 9만까지 뛰는데 1년에 네. 한 번씩 갈게요? 10만 너무 빠르다. 예. 한 15만 정도 예. 보면 괜찮을까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굉장히 조금 빡빡하게 굉장히 자주 하다가 이제 저도 연차가 좀 쌓이면서 조금 이게 간격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거 너무 빠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매일 좀 타주는 차니까 승용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아까 냉각수 호수는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냉각수 호수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점화 플러그하고 점화 코일은 이게 뭐 15만하고 18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4만 대 얘 둘을 같이 갈면서 봤더니 플러그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타 있었는데 점화 코일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새 거 같았거든요. 네.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점막 부르고 이건 얼마 안 해요. 뭐 자기가 사면 한 3만 원. 코일은 한 개당 뭐 14,000원서 하죠 보통.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불법이 아닐 거예요. 자가정비 하면 10분만에 다 갈아요. 보통 소나타 정도는. 그랜저는 이제 위에 다 뜯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뿌락으로 2번 갈아주고 코일 한 번 갈아주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매뉴얼 상으로는 3만 킬로가 차이가 나서 그냥 갈았는데 갈면서 봤더니 코일이 너무 새 거였다. 그래서 플러그 2번 갈 때 점화 코일 1번 정도 갈면은 네. 괜찮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성수동 옆에 워낙 이런 현대 부품상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서 가도 충분히 이제 도매상에서 좋은 가격으로 사서 네. 직접 갈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뭐 뿌락은 좀 15만인데 보통 한 10만 쓰고 가면 좀 갈아주면 좋아요. 엔진이 좋습니다. 출력이 좋아지는 예, 건가요? 출력이 좋죠. 참 출력이 좋다라는 이 게 간격이 늘어납니다. 그 달아가지고 음, 예, 그게 좀 잘 나가는 느낌인가요? 플러그를 예, 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뭔가 예. 시동도 잘 걸리고 예, 예. 좀 출력이 좀 예. 좋아진다. 연비하고는 관계 있겠죠. 관계가 예. 있고 출력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로틀 바디는 어떤 느낌인 거죠? 슬로트 바디가 이제 이게 보통 저기 이제 악셀에다 밟으면 저게 늘립니다. 네. 늘리고 네. 나오면 다 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때가 이무지를 끼는 거예요. 음, 저것도 사실 뭐 자기가 늘어가지고 청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청소하면 괜찮습니다. 직접 예, 청소도 예, 할 수 있고 예. 아니면 가셔가지고 이것도 예. 복지에 가서 청소해 달라고 하면은 해주시는 데가 있죠. 예, 있죠. 일부- 해줍니다. 해주면 돈만 주면 해주죠. 제가 보기에 금액이 한 2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예. 비싸지 않게 간단합니다. 이거는 인젝터 클리닝하고 예, 같이 예. 하시고 요거 인젝터 클리닝은 뭐 요즘 첨가물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예. 요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보통 요즘은 뭐 많이 쓰더라고요. 좋아가지고 많이 음. 쓰고 있는데 음, 웬만하면 뭐 그냥 쓰다가 좀 찐빠하고 찐빠다 하면 되나? 좀 차가 떨리고 찐빠, 하면 이제 가서 테스트 해보고 한번 하는 게 좋죠. 예, 이따 찐빠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자, 그다음 와이퍼는 제가 이제 날만 셀프로 갈고 이 대는 한 번도 안 갈았어요. 날만 가는 게 3,000원인가 4,000원밖에 안 해서 요거 하는 법 뭐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고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와이프는 사실 뭐 어떤 분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로 가는데 이게 햇빛에 보면 고무가 사가요. 네. 사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5,000원짜리를 갖다가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줍니다. 네. 그게 아무리 좋은 것도 뭐 햇빛에 견디는 게 없죠. 맞아요. 예, 예. 경화가 된다라고 예, 하죠. 예. 경화가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날이 있고 지금 예. 고무가 있는데 이 날도 경화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고무만 그렇죠. 고무만. 네, 저는 이제 고무만 따로 갈아주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잘 하시는 겁니다. 예, 예. 하셔도 괜찮고. 자, 그다음에 타이어 위치 교환을 제가 사실은 이거 5만 저는 한 3만 정도마다 하고 봤더니 10만 킬로를 탔더니 이제 좀 칭찬을 받았어요. 타이어 아저씨한테 굉장히 고르게 잘 따랐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위치 교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위치 교환은 잘 안 합니다. 뭐 펜마모가 뭐 차가 좀 타이어가 좀 잘못 따를 경우에 이제 위치 교환을 하지. 네. 뭐 이 5만에 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데 뭐 좀 자주 해준 건 좋죠 사실은. 좋긴 하고 네. 그리고 요즘에 뭐 복지나 이런 데 가도 타이어 위치 교환 1,000원, 2,000원만 주면 해주기는 해요. 네. 근데 제가 또 제 경험에서 봤더니 이게 편마모가 이제 생길 때 타이어 집에 갔을 때 이거 뭐죠? 그 편마모를 그 바란스라 그러나요? 힐 바란스를 예, 잡아주는 힐 바란스. 기계들이 예, 있더라고요. 예. 그거 같이 해주면 워낙 좀 더 좋긴 좋죠. 하겠죠. 예, 예, 예. 좀 비용이 들어가서 예,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힐 바란스하고 이제 그걸 같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올해 한 10만 킬로 이상도 충분히 타겠어요. 이게 그렇죠. 위치 교환을 해주면. 힐 바란스도 사실 거기 납을 붙여요. 납을 붙이는데 거기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달리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란스가 이제 핸들이 떨고 하죠. 네, 맞아요. 고속 주행 시에 네. 막 떨릴 때가 있더라고. 밸런스가 안 맞으면. 자, 우리 얼라이먼트. 처음에 이거 되게 예민해가지고 조금 자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밸런스만 맞으면 굳이 얼라이먼트는 자주 안 봐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힐 하세요? 얼라멘트라는 게 이제 이게 차에 바퀴가 이제 평면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타이어가 폐마모되고 이렇게 하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추천하는 건 보통 5만 10만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0만 킬로를 탄다고 봤을 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얼라이먼트 봐주는 게 예. 훨씬 더 좋다. 이게 틀어지면은 뭐 어떤 증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틀어지면 타이어가 음. 폐마모가 되죠. 한쪽으로 닳죠. 먹죠. 예, 안쪽을 먹든지 바깥쪽을 음. 먹든지 그렇게 되죠. 편마모를 먹었을 때는 이제 선배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거나 뭐 손을 대보시나요? 유관선을 보죠. 유관선을 보고 이제 음. 손을 이제 타이어가 편마모 먹으면서 이게 한쪽을 칼같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손을 대보면 아 이게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안 먹구나. 그러면 힐라면 단품 그쵸. 금방 나아집니다. 양쪽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해야 되는데 네, 한쪽이 예. 조금 예. 너무 많이 먹거나 예. 맨들맨들해지거나 예. 그러면은 뭐 짱구를 먹는다고 하죠. 짱구 먹어가지고 이게 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얼라이먼트는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얼라이먼트도 조금 장인이나 잘 보는 데 가서 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뭐 택시들한테 특별히 좀 싸게 해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네, 그래도 좀 한 조금 더 좋으면은 조금 그냥 느낌상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보통 3만 원 받죠. 3만 맞아요. 원. 좀 3만 싼 원. 데는 2만 5천 원, 2만 맞아요. 원까지 받는데 네. 근데 요것만은 저는 좀 장인한테 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 예.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가 다 좀 뭐 있는데 요런 것들은 사실 크게 우리가 대패차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고 좀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요거는 어떨까요? 보통 펜벨트, 베어링, 뭐 발전기 이런 부싱 가는 거는 보통 20만에서 25만 내 다 교환을 해주죠. 그쵸. 벨트하고 왜 그러냐면 그거 교환하면서 이제 서머 스타트라고 있어요. 네, 서머 있죠. 스타트하고 엔진 온도계가 있어요. 엔진 네. 온도계가 있는데 네. 그거하고도 같이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서머 스타트 같은 거는 그게 작동 보통 물이 85도에서 늘려요. 보통 우리가 시동 걸면 한 엔진이 이제 히터가 녹고 나서 좀 있다 보면 늘려요. 그게 네. 이제 고장이 날 경우는 이제 온도가 뭐 한없이 올라가죠. 잘못될 경우가 있죠. 그렇죠. 엔진 꼭한 5만, 20만 되면 한번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서머 스타트라고 있어요. 서머 스타트. 네. 예. 서머 스타트를 예. 해주는 것이 좋다. 예. 자, 그다음에 뭐 라디에이터하고 팬 이런 것들은 이제 엔진의 냉각하고 관련되는 부품들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봐주는 게 좋죠. 라제트는 보통 청소를 좀 해줘야죠. 이제 그 달리면 이제 먼지가 끼고 뭐 네. 이러니까 해주고. 요거 잠깐만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복지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이 앞에 이렇게 블로어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 정도만 해줘도 그 괜찮을까요? 정도 해주면 좋죠. 그 앞에가 또 에어컨 필터가 있어요. 네. 저 라제트가 있어요. 그거하고 맞아. 같이 좀 틀어주면 좋죠. 저는 저번에 한번 이제 물로 좀 붓기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물로 막 부었다가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연기가 물 청소는 조금 어떤가요? 에어컨이 정 안 시원할 적에는 네. 저도 물 청소를 하면서 합니다.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물이 잘못 들어가면 엄청 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한번 하고 나면 에어컨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느낌. 예. 서머스탯 아까 말씀하셨고요. 아니 거기 음. 저 라제트가 에어컨 라제트가 있어요. 별도로. 네. 그게 좀 다르군요. 그래서 좀 좋은 걸 많이 배웁니다. 자, 그다음에 워터 펌프 이것도 냉각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워터 펌프는 요즘은 뭐 음. 어떤 정비사분들한테 물으니까 무교환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물을 회전을 시키거든요. 안에서 전체적으로 물로 우리 뭐 심장 같은 거죠. 전체 돌려주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무교환이라 하더라고요. 뭐 물 안 씻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교환이시고. 자, 아까 그 제네레다 브러쉬 다시 얘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터치하면 거기 전압이 보통 14.6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진단을 하는데
발전기라고도 하고 제네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조금 떨어지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예. 전체 이제 발전기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까 20만 킬로에서 제네레다 브러쉬를 상시로 체크하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아니 체크가 아니고 부싱을 갈아야 됩니다. 부싱을 그게 갈아야죠. 동으로 된 게 있는데 네. 그게 두 개가 이제 물리주입니다. 물리주가 발전을 시키는데 그게 네. 오래 쓰면 한 20만, 25만 되면 다 달아요. 어. 그럼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안 되니까 네. 뭐 한 20만 좀 넘어가면 교환해 주는 게 좋죠. 제네레다 브러쉬. 금액적으로 얼마 안 합니다. 그럼. 맞아요. 2에서 5만 원까지 베어링까지. 예, 그러니까 예. 부싱 이거 베어링을 갈아줘라라는 예,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진에 열을 식혀주는 것과 관련이 예, 있는데 서머스탯 예. 온도 아까 조절기라고 이제 했던 하죠. 말이네. 네. 예, 예, 복지 정비에서 약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요거를 이제 좀 갈 수가 있어요. 냉각 장치. 예. 했고 아까 워터펌프는 무교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타이밍 벨트 체인은 이제 체인 방식이라서 교환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좀 전에 워터펌프를 제가 무교환해야 했는데 조금 여유 있으면 좀 뭐 한 30만 대면 한번 갈아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 요즘 잘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무교환해야 했는데 무교환이긴 한데 예. 또 차도 예를 들면은 30만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그렇잖아요. 진짜 5년 대패차 할 때까지 일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50만, 60만 타겠지만 사실 그러려면 거의 1년에 10만 킬로씩은 그쵸. 뛰어야 되거든요. 1년에 10만 뛴다라는 것이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등화 장치 좀 볼게요. 뭐 전조등, 안개등이 있는데 이게 전조등 저 처음에 그냥 몇 번 갈다가 야간 위주로 하니까 갑자기 나가는 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LED를 장착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셀프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비용적으로 좋긴 하겠죠. 왜냐면 얘는 15만 원 이상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또 쓰고 있어요. 재작년 9월에 갈았는데 지금 2월이니까 거의 한 18개월 동안 아직 나가진 않았다. 그래서 조금 중간에 등을 안 가는 또 스트레스는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셀프로 원래는 해야 되죠? 택시 기사라면? 근데 등 정도는? 이게 소나타 정도는 술련데 그랜저는 제가 갈고는 있는데 그랜저는 갈기가 손이 저는 커서 그런지 좀 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랜저 보통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보통 가면 한 2만 원 받는가 봐요. 네. 만 원에서 2만 원 받는가.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네, 지금 더 뉴 IG 타시는 거죠? 예, 아이지. IG로 타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경험치가 없어서 이거 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차가 약간 찐빠라고 하죠. 부조화나 떨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래 타다 보면 요거에 대한 경험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차가 좀 떨리거나 찐빠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통 찐빠는 뭐 그 가스 뭐 연료 쪽 아니면 뭐 전기 쪽 그거죠. 보통 찐빠가 많이 하면 보통 경험이 없는 분은 뭐 정비소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요즘에. 네. 예. 그냥 뭐 증상이 되면 하면 좋고 네. 미리 이거는 뭐 조치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뭘 예방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차량 떨림 같은 그게 경우는 예방이다 하는 게 이제 전마 플러그하고 이렇게 이제 뭐 다 거기 이 앞에 다 그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 그게 앞에 예방 정비죠. 그게. 우리가 했던 것만 떨림, 제대로 해도 예. 떨림이나 이런 건 없다. 그럼 그거를 좀 안 했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만 솔직히 뭐 그 점화 플러그나 이런 것만 제대로 해줘도 차가 떨리거나 큰 이상은 없이 쭉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뭐 중간에 문제 있는 거는 이제 뭐 물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조금 경험치가 없는 게 하체 소음이나 차가 이제 오래 타면 삐걱삐걱 하잖아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보통 보면 이 어떤 분들은 뭐 다 새거로 가는데 요즘에 뭐 잘 찾아보면 부식만 가는 데가 많습니다. 부식만 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통 한 20만 넘으면 뭐 하체로 전체적으로 부식을 다 갈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시면 제법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많이 적게 들죠. 어떤 분도 뭐 조인트 고무 나오면 뭐 조인트 통째로 사가지고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옛날에는 조인트가 나가면 이제 조인트가 자체가 휘고 했는데 새가 잘못해서 요즘 그런 것도 꼭 그냥 고무만 가면 보통 5만 원에서 8만 원 받거든요. 그랜저급은. 소나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더 저렴하겠죠. 좀 저렴하겠죠. 그 정도 비용만 들면 되는데 20몇만 원, 뭐 30만 원 주면서 전체적으로 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결국에는 모르면 머니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고 위치 교환은 이제 이건 제 기준이니까 이제 제가 20만 지금 5천, 6천 정도 탔는데 21만에서 위치 교환해주고 이런 걸 좀 써놨습니다. 17만에
웜기하고 할 때하고 할 때 링크하고 다 갈긴 했는데 좀 빨리 갈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모르면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야, 그리고 등속 조인트는 이제 오일 갈 때 조인트 누수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엔진 저 보네트 넓고 자기가 봐도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한쪽은 보이는데 한쪽은 안 보이거든요. 타이어를 네. 돌리면 뒤에서 보면 다 보여요. 보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 20만에서 확인할 거는 이렇게 제가 써놨고, 그다음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이제 산소 센서. 요거는 이제 조금 한 30만 킬로에서 갈아주는 거긴 한데. 산소 센서 이제 마을로 나가는 데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찜바도 하고 이런 건데 그 실제적으로 검사소에 가서 산소 센서를 많이 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시동 불량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력 저하가 연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에서 앞뒤 두 개 갈면 약 13만 정도. 그래서 한 번은 한 대략 30만 킬로, 25만 킬로, 35만 킬로 사이에서 한번 그냥 갈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가 떨리면 미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용어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옛날에 미미도 했는데 지금도 미미일 겁니다. 그게 이제 엔진 전체가 있으면 받치 주는 게 이제 받치 주는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미인데 보통 거기 이제 중간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가 이제 터지거나 잘못되면 엔진이 많이 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20만 되면 한번 갈아주는 게 좋겠죠. 20만 정도에 갈아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이 어떻게 보니까 조금 택시로서는 조금 분기점 같은 거네요. 뭔가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손볼 때. 그렇죠.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4, 50대 정도 넘어가면서 전체 몸의 건강 검진을 한번 해줘야 되는. 저도 조금 그런 때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아마도 굉장히 유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차량 컨텐츠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시간이 되시면 우리가 야외나 실내에 나가서 직접 우리가 사례들을 들어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제 나중에 향후 컨텐츠에서 잘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끝인사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해주시죠. 항상 건강하세요.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해야 택시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건강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고예요, 그렇죠? 건강하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즐거운 우리 택시 생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 멋지다. 최고. 너무 개선됐네. 최고.